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질문 올려주신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님, 음주 3회, 2007년도에 한번, 2010년도에 취소, 2015년도에 3아웃, 2021년도에 4아웃.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경찰서 전화를 해도 기다리란 말만 하죠.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 마음은 애가 타겠지만 경찰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올 때 와서 조사 받아라 이런 얘기만 하지 크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형편이 안 좋다고 하세요. 사업 실패와 부도로 뭐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뭐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뭐 얘기를 막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선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908 용지가 날라올 때 국선 변호사 명단이 맨 뒤에 붙어 날라올 거예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뭐 도움은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겠죠. 가까운 곳에 법무사 사무소가 있다면은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은 그래도 암만 못해도 한 30만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2, 3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 법무사 기준입니다. 암수술, 병간호,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참 안타까운데 법정 구속될 확률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뭐 구속된다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속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확률이. 포아웃이기 때문에 1%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네, 특별사면 오도님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특별사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근데 이 정부는 특별사면이 없습니다. 김명수님, 음주운전 사고. 4월 24일 동대문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음주를 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살짝 스쳤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해 경찰이 왔고 저는 0.111 농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께 사과는 드렸고요. 문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전화는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전화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당시 다친 곳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아버지 어머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아유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간 1년을 넘게 제가 간병을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쓴 상태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요. 뭐 대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도 있고요. 병원도 간 것 같기 때문에 인사피해가 날 것 같고, 아마 이제 벌금이 한 1,000만 원 언저리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돈이 없다고 해서 검찰에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좀 대출을 끌어오시든지 아니면 카드를 빌려 오시든지, 이것도 안 된다면 결국에 노역을 가야 돼요. 노역은 일당 10만 원인데 드리기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국가는 결코 벌금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없는 이상은 면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야 돼요. 결국은 내야 된다면 일단 빌리든지 카드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이제 노역을 살 준비를 하시든지,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되니까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벌금 관련 질문. 908 결과 벌금형이 확정되면 고지서가 등본상 거주지로 오나요? 일반적으로 등본상 거주지로 오죠. 아니면 법원에 제출한 주소보정 주소지로 오나요? 자, 이거는 근데 질문이 조금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에요. 검찰청이거든요. 검찰청에서 벌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검찰청에서 주소를 바꿨어야 돼요. 검찰청에서 주소를 못 바꿨다면 법원에 주소를 바꿨다 해도 법원 주소를 바꾼 게 검찰하고 공유가 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법원하고 검찰하고 붙어 있으니까 공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법원에 낸 게 검찰로 안 가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기소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공유가 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주소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법원에 대해 주소 보정을 한 것이 검찰청에 반영은 안 됩니다. 민원실 가갖고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주소 보정을 검찰청에서 따로 하셔야 된다. 따로 하셔야 그래야 옵니다.
자, 이젠 정신 차리자님, 괘씸죄.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 3년 전에도 만들었던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영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심판하고 검찰의 벌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판사한테 괘씸죄로 찍혀서 벌금이나 형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행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해서 독립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의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 이것도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사법원과 그다음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서 뭐 벌금이 늘어나거나, 이건 애초에 법 자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관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괘씸죄가 있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법을 모르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기관에 진행하는 거를 검사는 관심이 없어요. 검사나 판사는 행정심판 했냐, 행정소송 했냐, 이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면허에 대한 얘기지 자기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면허구제 했냐 안 했냐를 뭐하러 관심을 가지겠어요. 두 번째로,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국가가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국가가 만든 제도인데 그걸 진행했다고 해서 괘씸죄를 물어요? 그러면 국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억울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한 제도에 대해서 그걸 했다고 괘씸죄를 묻는다면 이거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법을 몰라도. 국가기관이라는 총체적인 유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통지는 절대 안 되고요. 통지가 될 수도 없고, 검사 판사도 관심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검사 판사님들이 보는 거는 자기 재판에 대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엄격합니다. 이건 있어요. 벌금 감형 신청, 그리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괘씸죄가 아니고, 벌금을 이제 너무 많이 감경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주의적인 입장에서 벌금 감형 신청을 했을 때 벌금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이지 행정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재판 신청하면 벌금이 올라간다더라. 그거는 형사재판,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